안녕하세요. 한국 어도비 시스템즈 강준호입니다. 이번에 새롭게 맥스에서 업데이트된 새로운 툴과 변경된 사항에 대해서 지금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보여드릴 제품은 어도비 XD-CC입니다. 이번에 새롭게 베타에서 정식 버전으로 변경된 내용인데요. 새롭게 1.0으로 되면서 어떤 점들이 새로워졌는지 지금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보고 계신 화면이 바로 어도비 XD 화면이고요. 이 어도비 XD 같은 경우에는 윈도우, 매킨토시 양쪽 플랫폼에서 제공이 됩니다. 그래서 윈도우 10 이상, 그 다음에 맥 OS 같은 경우는 10.11 이상을 사용하시는 분들이 다 쓰실 수가 있어요. 기존에 크리에이티브 클라우드를 쓰시는 분들이라면 이제 정식 버전으로 출시된 거를 바로 사용을 하실 수가 있죠. 업데이트를 하시게 되면 이것을 바로 설치해서 쓰실 수가 있어요. 이 XD 같은 경우는 상당히 오랜 기간 동안 베타를 거쳐서 이제 지난주에 비로소 정식 버전 1.0 버전을 달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 XD 같은 경우는 개발 이념이라고나 할까요? 아니면은 개발 목표 같은 것이 있었는데 첫 번째가 가장 중요한 목표는 그거였어요. 퍼포먼스. 얼마나 빠르게 작업을 할 수 있느냐. 왜냐하면 이런 식으로 UI, UX 디자인 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상당히 많은 수의 스크린을 작업을 하셔야 돼요. 그런 스크린들이 또 디자인하거나 목업 작업하는 과정에서 수많은 업데이트들이 일어나게 되거든요. 수많은 업데이트들이 일어나게 되는데 그런 것들을 다 처리할 수 있기 위해서는 빠른 퍼포먼스가 필요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시는 화면 같은 경우에는 상당히 여러 개의 스크린들을 다루고 있는데 스크린의 디자인을 담고 있는데요. 이런 것들이 보시는 바와 같이 아주 매끄럽게 이동하거나 아니면은 확대 축소되는 걸 보실 수가 있을 거예요. 지금 같은 경우도 계속 확대를 해볼까요? 이렇게 모든 이미지들이나 텍스트들이 다 들어있어요. 이런 것들이 기존의 포토샵 같은 경우에는 또는 일러스트레이터나 다른 프로그램에서 작업을 하시는 경우에는 이런 것들이 퍼포먼스가 상당히 느려가지고 스크롤 하거나 아니면 확대 축소하는데 상당히 오랜 시간이 걸렸을 텐데 XD 같은 경우에는 상당히 빠르게 움직이는 걸 보실 수가 있을 거예요. 이런 식으로 상당히 퍼포먼스가 가장 중요한 목표였어요. 왜냐하면은 이 디자인 하시는 워크플로우 자체가 어떤 것인지 저희가 충분히 이해를 하고 있었기 때문에 가장 중요한 것은 퍼포먼스다. 그래서 여러분들 XD를 한번 직접 실행을 해 보시게 되면 상당히 빠른 퍼포먼스를 체감을 하실 수가 있을 거예요. 그러면은 이제 살짝 기능 부분을 좀 들어가 볼게요. 지금 같은 경우에는 어플리케이션을 디자인하는 작업인데요. 지금 보시는 바와 같이 이런 식으로 홈 스크린, 처음에 앱을 실행하면 나오는 스크린이 있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페이지, 세 번째 페이지, 세 번째 스크린, 네 번째 스크린, 그런 다음에 여러 개의 스크린들이 디자인이 되어 있어요. 근데 지금 보시면 여기에 뭐 파란색으로 넥스트라는 버튼들이 있죠. 그 다음에 이 스크린 위에 보시면 빨갛게 상단 바가 있어요. 상단 바가 있는데 이런 것들 같은 경우에는 여러 페이지에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요소들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수정하기 위해서는 일일이 다 그 스크린마다 따로따로 수정을 하는 것이 아니라 심볼이란 형태로 등록을 해서 수정을 하실 수가 있어요. 지금 같은 경우에는 이미 이 버튼이나 이 상단 바가 심볼로 등록이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왼쪽에 보시면 이쪽이 패널이에요. 패널이라서 여기를 확대해서 보여드릴게요. 확대해서 보시게 되면 여러 가지 요소들이 이미 여기에 들어있는 걸 보실 수가 있는데 이것은 보시는 바와 같이 심볼이라는 형태로 이미 정의가 되어 있습니다. 심볼이라는 형태로 정의가 되어 있기 때문에 한 번만 수정하게 되면 이 심볼을 사용한 모든 곳에서 같이 수정이 돼요. 예를 들어서 버튼 컬러가 이미 파란색으로 지정이 되어 있는데 이것을 뭐 빨간색으로 바꿔야 된다. 그러면은 컬러 피커에서 오른쪽에 있는 컬러 피커에서 색상을 변경하셔도 되고요. 아니면 이런 색상조차도 어느 정도 일관성을 유지하기 위해서 스와치 같은 걸 만들어 놓으시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것도 이 역시 왼쪽에 있는 패널에서 이 부분에 있는 색상에서 지정을 하실 수가 있어요. 이 색상에서 지정을 한번 해볼게요. 빨간색으로 변경을 하게 되면 이 아트보드에 있는 여기 지금 화면에 있는 모든 아트보드의 색상이 같이 변하는 걸 보실 수 있을 거예요. 이런 식으로 심볼로 다 정의가 되어 있기 때문에 사실상 작업하시는데 훨씬 더 편하게 하실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상단바도 바꿔볼까요? 상단바는 좀 어두운 색으로 한번 바꿔볼게요. 그러면은 역시 같은 심볼을 사용한 모든 페이지에서는 이런 것들이 다 적용이 되는 걸 보실 수가 있을 거예요. 그래서 상당히 빠른 시간 안에 여러 스크린을 동시다발적으로 작업을 하실 수가 있는 거죠. 그 다음에
다시 홈페이지로 한번, 홈스크린으로 한번 가볼게요. 홈스크린으로 가보게 되면 여기에 이런 식으로 텍스트로 타이핑된 게 있어요. 텍스트로 타이핑된 부분이 있는데 이 텍스트로 타이핑된 부분에 있어서는 다른 폰트를 사용을 했어요. 다른 글꼴을 사용을 해서 지금 보시게 되면 엑스트라 컨덴스드 세미볼드 86포인트라고 이렇게 오른쪽 패널에 보시면 나와 있거든요. 예, 이 폰트를 사용했다고 되어 있는데 지금 현재 이 글꼴 스타일을 다른 데서 쓸 경우들도 있잖아요. 아니면 수정을 한다든지 아니면은 여기에 있는 중간 두 번째 페이지에 있는 텍스트라든지 이런 것들을 다 일일이 그때마다 다시 정의하시는 것이 아니라 심볼처럼 다시 이 패널에다 추가를 하실 수가 있어요. 지금 여기에 있는 텍스트를 선택하신 상태에서 여기에 보시면 문자 스타일이라고 있어요. 문자 스타일이라고 있는 패널에서 아까 그 텍스트가 선택된 상태로요. 플러스 버튼을 누르게 되면 어느 서체로 어떤 형태의 페이스로 선택이 되고 그 다음에 크기는 얼마였는지 이것이 다 자동으로 기록이 되게 됩니다. 패널에 다 저장이 되거든요. 그래서 언제든지 그 스타일대로 바로 적용을 하실 수가 있어요. 이 패널 같은 경우에는 아까 보셨던 색상이 들어갈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문자 스타일, 그 다음에 심볼이 들어갔고요. 그 다음에 여러 가지 그래픽 요소들도 저장을 하실 수가 있어요. 그뿐만 아니라 파일 메뉴에 보시면 크리에이티브 클라우드 라이브러리를 여기에서 여실 수가 있습니다. 크리에이티브 클라우드 라이브러리를 여시게 되면 여러 가지 그래픽 요소들이라든지 아니면은 뭐 색상이라든지 문자 스타일이라든지 다른 어플리케이션, 포토샵이나 일러스트레이터, 인디자인에서 만든 이런 색상이나 문자 스타일, 그래픽 같은 것을 바로 XD로 가져오실 수가 있죠. 이 XD를 저희가 처음에 베타로 소개를 하고 나서 가장 많이 요청된 것 중에 하나가 어떤 거였냐면 포토샵 파일을 불러오고 싶다, 일러스트레이터 파일을 불러오고 싶다였어요. 근데 이것은 어떤 식으로 작업하실 수가 있냐면 이제는 CC 라이브러리를 통해서 포토샵에서 그래픽 요소를 라이브러리로 넣고 이제 XD에서 꺼내서 쓰실 수가 있게 되는 거죠. 이제는 그런 포토샵이나 일러스트레이터 요소들도 바로바로 다 가져오실 수가 있어요. 그리고 이뿐만 아니라 이것은 다 디바이스에서 실시간으로 확인을 하실 수가 있어요. 이런 스크린 디자인 하시는 분들이 또 하시는 것 중에 하나가 여기 있는 이미지를 다시 끌어다가 실제 뭐 iOS면 아이폰, 안드로이드면은 뭐 안드로이드 디바이스에 올려가지고 색상이 어떻게 보이는지 또는 이미지들이 제대로 보이는지 그런 것들을 확인을 하시는 경우들이 있거든요. 근데 그것을 할 수 있는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기존의 방식대로 뭐 이미지를 모바일 디바이스로 보내는 것이 아니라 아예 모바일 디바이스를 여러분들 랩탑에 연결을 하시면 돼요. 지금 제 모바일 디바이스를 저는 제 맥북에 연결을 해놨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을 보여드릴게요. 지금 보시면 왼쪽에 보이시는 화면이 제 모바일 디바이스 화면이에요. 그래서 여기에 보시면 어도비 XD라는 어플리케이션이 있어요. 지금 현재 보고 계신 이 어플리케이션들은 크리에이티브 클라우드를 설치를 하시게 되면 거기에 같이 활용을 하실 수 있는 모바일 어플리케이션들이거든요. 그래서 어도비 캡처라든지 포토샵, 스케치 이런 것들을 다 활용하실 수 있는데 그 중에 어도비 XD라는 앱은 이 XD 데스크탑 어플리케이션하고 같이 연동이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실행을 해볼게요. PC상에서 XD가 실행되어 있는 상태에서 이 XD를 모바일 앱을 실행을 하게 되면 실제적으로 바로 그 XD에서 작업하고 있는 페이지를 보실 수가 있어요. 네, 지금 이 페이지고요. 그 다음에 다시 화면을 보게 되면 이런 식으로 같은 화면이 나오고 있죠. 제가 다른 이것을 화면을 좀 줄여서 같이 동시에 보여드릴게요. 지금 같은 경우에 두 번째 스크린을 선택을 해볼까요? 두 번째 스크린을 선택을 하게 되면 이런 식으로 역시 두 번째 스크린이 화면에 나오는 걸 보실 수가 있고요. 세 번째 스크린도 선택하게 되면 이런 식으로 같이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굳이 그때마다 그 각 해당하는 스크린을 옮길 필요 없이 실시간으로 그 디바이스 상에서 확인을 하실 수가 있어요. 아직까지는 매킨토시 OS에서만 지원이 가능한데 다행히도 맥을 여러분들이 사용을 하신다면은 디바이스는 어느 것을 쓰셔도 상관없어요. iOS건 안드로이드건 다 케이블로만 연결해서 어도비 XD 앱만 실행을 시키시면 이런 식으로 바로 실시간으로 확인을 하실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화면을 길게 누르게 되면 이런 식으로 아트보드들을 본다거나 그런 작업들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실시간으로 보실 수가 있고요. 근데 단순하게 실시간으로 보실 수만 있는 것이 아니라 이런 것들을 프로토타이핑을 하실 수가 있거든요. 프로토타이핑이라는 어떤 거냐면은 이런 여러 가지 스크린들이 있는데 첫 홈 스크린에서 다음 스크린으로 넘어가는 작업이라든지 어떤 특정 버튼을 눌렀을 때 특정 스크린으로 점프하는 기능, 그런 것들을 또 이 어도비 XD 안에서 작업을 하실 수가 있어요. 이 어도비 XD는 사실 저희가 얘기하기로는 올인원 앱이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올인원 앱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 부분은 어떤 거냐면은 디자인 작업만 하실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프로토타이핑까지 하고 그것을 온라인으로 쉐어까지 하실 수가 있어요. 즉 기획자나 개발자들과도 커뮤니케이션 할 수 있는 툴도 같이 제공을 하는 거죠. 그래서 프로토타이핑 모드로 한번 들어가 볼게요. 프로토타이핑 모드로 들어가게 되면 실제로 이 홈 스크린에서 특정 위치를 선택을 했을 때 어떤 페이지로 넘어가게 되는지가 이런 식으로 손으로 다 나타나게 돼 있어요. 그래서 만약에 사인업 이 밑에 있는 버튼을 선택하게 되면 해당하는 페이지로 넘어가게 되고요. 두 번째 페이지를 한번 살펴볼까요? 그러면은 각각의 페이지가 어느 스크린으로, 각각의 버튼이 어느 스크린으로 연결이 되어 있는지가 다 나타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바로 화면 구성이라든지 그런 것들을 지정하실 수가 있고요. 이런 작업하는 건 상당히 편리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만약 이 버튼을 선택을 하게 되면 어느 쪽으로 넘어가야 되냐라고 지정하고 싶으시다면 그냥 잡아서 끌어다 놓고 원하시는 효과를 지정을 하시면 돼요. 이것을 왼쪽으로 밀 것인지 오른쪽으로 슬라이드 할 것인지 그런 식으로 지정을 하고 이 애니메이션이 지속되는 시간은 어떻게 될 건지 지정을 하시면 돼요. 그러면은 이 모든 것들이 사실상 애니메이션 돼서 보여지게 되죠. 그래서 지금은 데스크탑상에서 미리 보기를 하는 건데요. 실제로 이 부분을 터치를 해서 보게 되면 이런 식으로 되고요. 스크린에서 스크롤해서 보고 다시 버튼을 눌러서 다음 페이지 넘어가게끔 이런 것들을 다 데스크탑상에서도 미리 보실 수가 있어요. 또는 여기 있는 레코드 버튼을 눌러서 동영상으로 바로 저장을 해가지고 XD가 없는 사람이라든지 다른 분들에게 이 내용을 보내실 수도 있는 거죠. 근데 단순하게 이런 식으로 데스크탑상에서만 보는 것이 아니라 기획자나 아니면 개발자랑도 커뮤니케이션 하시는 경우들도 있거든요. 그런 경우에는 어떤 식으로 하실 수가 있냐면 이 부분을 공유를 하실 수가 있어요. 화면 제일 오른쪽에 보면 온라인 공유라는 버튼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클릭을 하게 되면 이것을 가지고 링크를 만들 수가 있어요. 링크를 만들게 되면 XD가 없어도 그것을 웹브라우저 상에서 확인하실 수 있는 링크를 만들어줘요. 그래서 이 링크를 한번 생성을 해볼게요. 그러면 이제는 이 URL만 알고 있는 사람이라면은 누구든지 들어가서 이 프로토타입을 확인을 할 수가 있는 거죠. 이 링크는 다 전부 다 클라우드에 올라가게 되는 거고요. 그래서 클라우드 상에서 올라가게 된 링크를 바로 확인을 해볼게요. 여기 있는 링크를 복사를 해가지고요. 제가 미리 만들어 놓은 게 있지만 새로 만들어진 링크니까 다시 업데이트를 해보겠습니다. 그러면은 지금은 웹 브라우저 상에서 보는 거예요. 웹 브라우저 상에서 보게 되면은 이런 식으로 아까 지정했던 그런 버튼들의 애니메이션들이 다 나타나게 되죠. 근데 만약에 특정 페이지에 주석을 달고 싶어서 여기에 뭐 의견을 남기고 싶은 경우들도 있잖아요. 되게 서로 의견을 주고받게 되면 그런 식으로 되는데 뭐 예를 들어서 상단바가 검은색이어서 이 검은색을 다른 색으로 바꾸게 하고 싶다 그러면은 여러분들이 여기에다 의견을 다실 수가, 댓글을 다실 수가 있어요. 여러분들이 지금 페이스북에 댓글 다시듯이 댓글을 다실 수가 있는데 컬러를 바꿔주세요. 색상이 너무 어둡습니다. 화사하게 바꿔주세요. 어느 색으로라고 얘기 안 하죠. 전형적인 그 마케터의 표현인데 화사하고 최신 모던한 스타일로 바꿔주세요. 이런 식으로 남겼어요. 근데 어디에 이 부분을 바꿔야 되는지를 안 남겼잖아요. 사실 그 부분은 여기에 있는 아트보드의 고정이라는 버튼을 쓰시면 돼요. 이 버튼을 누르면 여기에다가 1이라고 남길 수가 있어요. 그러면은 이런 식으로 색상이 너무 누가 달았는지 색상이 너무 어둡습니다. 화사하게 바꿔주세요 하고 여기다 번호가 남게 되죠. 그러면은 실제 디자이너 분이 여기다가 알겠습니다라고 뭐 댓글을 다실 수도 있어요. 답글 애매모호한 대답은 싫습니다. 네. 뭐 이런 식으로 댓글을 다실 수도 있는 거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개발자나 기획자랑 다시 의견을 나눌 수 있는 이런 것들도 제공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들은 그냥 링크만 보내시면 돼요. 여러분들이 XD 디자이너시라면 그냥 링크만 보내시게 되면 그 링크를 가지고 다른 분들과 얼마든지 의사소통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XD를 가지고 디자인 작업을 하실 수가 있어요.
네, 지금까지 어도비 XDCC에 대해서 살펴보았는데요. 이 어도비 XDCC 같은 경우에는 보여드린 바와 같이 UX, UI 디자인 툴로서 여러분들이 모바일 앱이나 모바일 웹을 디자인하시는 데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단순하게 디자인만 작업하실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프로토타이핑까지도 이 XD 안에서 다 작업을 하실 수가 있거든요. 특히나 매킨토시뿐만 아니라 윈도우스 플랫폼에서도 여러분들이 얼마든지 작업하실 수 있기 때문에 한번 꼭 사용해 보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여기까지 어도비 XD CC에 대한 소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